연말을 맞아서 브랜드별로 한 해 최고의 시계들을 뽑아보는 특집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다뤄볼 텐데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해주셨던 베스트셀러 3종과 제가 선정한 좀 더 주목받았어야 할 컬렉션 베스트 3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시계들은 다양한 혜택들과 함께 12월 15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순위를 소개할 때 감질나게 3위부터 역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1위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꼽은 순위, 여러분이 꼽은 순위 교차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좀 더 주목받았어야 할 컬렉션 1위로 슬림라인 모노리틱 매뉴팩처 컬렉션을 선정했습니다. 모노리틱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30번째로 내놓은 인하우스 무브먼트이고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자랑하는 기술 혁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가 1시간에 무려 28만 8천 회를 진동하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스위스 범용 무브먼트들에 비해서 10배나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겁니다. 진동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동력을 저장하는 태엽통은 하나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기 전까지는 프레드릭 콘스탄트 홍보팀에서 오타를 낸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리틱은 약속된 스펙대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작동 과정을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무브먼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리마저도 매력적인데요. 크라운 쪽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평범한 기계식 무브먼트의 틱틱틱틱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같은 찌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노리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6시 방향의 다이얼의 오프닝을 통해서 보이는 실리콘 소재의 모노리틱 오실레이터입니다. 보통 무브먼트의 속도를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부분은 헤어스프링과 밸런스 휠, 팔렛 포크 같은 20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노리틱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오실레이터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속도를 조정하는 양쪽의 무게추만 별도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단일 구조의 오실레이터 전체가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자성이나 온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윤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일 구조니까 정비도 쉬울 거고요. 초고진동의 태엽통이 하나인데도 파워 리저브가 80시간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브먼트를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기어 트레인도 물론 중요한 기여를 하겠지만은 통상적인 밸런스 휠의 진동각이 300도에 육박하는 데 반해서 이 오실레이터는 진동각이 6도 정도에 그친다는 것도 중요한 참고점입니다. 6도 정도의 진동각이 잘 확인이 안 되실 테니까 잠깐만 영상을 느리게 돌려보겠습니다. 보통 실험적인 무브먼트가 나오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계 사이즈를 키운다던가 너무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틀 안에다가 모노리틱을 넣었습니다. 40mm의 클래식 드레스 시계의 포맷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선레이 트랙 위에 프린트된 로마자 인덱스에서부터 다이얼 중앙의 클루드바리 기호슈 패턴, 브레게 핸즈의 조합은 물론이고 양파 크라운이 달려있는 라운드형 케이스를 거쳐서 방패 로고의 디버클이 장착된 엘리게이터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클래식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테일가는 600만원대인데요. 물론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대부분의 시계에 비해서 고가이긴 하지만은 경쟁자를 꼽을 수도 없는 혁신적인 무브먼트를 감안했을 때는 외려 저렴하다고 느껴집니다. 새로운 엔진이 장착된 첫 번째 시계라서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은 시간 조정을 할 때 핵 기능이 없어서 아쉽다는 것 정도 말고는 우려되는 부분은 며칠의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별난 특징이 있었는데요. 시계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다시 구동을 시킬 때 다른 시계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흔들거나 감아줘야 구동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게 한번 구동이 시작되면 잠깐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시간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이 시계를 언젠가 장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갑으로 투표해주신 가장 많이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1위는 클래식 쿼츠 풀캘린더 문페이즈 FC265 컬렉션이었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시계 팬들만을 위해서 한국 시장 전용 모델로 나온 시계였는데요. 이 모델의 원래 디자인은 300만원대의 런어바웃 한정판에도 활용됐던 것입니다만은 한국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가격대를 많이 낮췄습니다.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쿼츠를 무시하고 오토매틱을 편애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은 실제로는 디자인과 퀄리티가 좋다면 쿼츠인 걸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끼신다는 걸 증명하는 모델이 바로 이 FC265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5mm의 호불호를 타지 않는 적당한 사이즈의 칼라트라 바풍의 케이스를 채택했고요. 쿼츠의 이점을 살려서 두께나 무게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모델입니다. 재밌었던 건 리테일가는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대 모델의 부품들을 몰래 재활용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과 마감의 퀄리티에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라이브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는 100만원 이하로도 장만할 수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의 탁월한 밸류를 알아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편리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월, 날짜, 요일, 문페이지까지 들어가는 트리플 캘린더 문페이지 모델이 기계식일 때는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계가 멈출 때마다 일일이 달력과 문페이지를 다시 맞추는 것도 중노동에 가까운 불편한 일인데요. 이 시계는 쿼츠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만 날짜만 맞춰주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도 상위 가격대의 모델들과 비교해서 사실은 차이가 없고 크로코카프 가죽줄 역시 시계에 비해서 약간 얇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디버클의 퀄리티가 또 가격대에 비해서 실체감이 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면은 문페이지라는 걸 올해도 한번 증명한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올해 좀 더 주목받았어야 하는 모델 2위는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이 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뿐만 아니라 투러치 메이커로서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스포츠 시계다운 100m 방수 성능을 가진 시계로 나왔고요. 그보다도 무브먼트 제조사 라주페레와의 협업을 통해서 벨주 7750을 경쟁력 있게 수정한 크로노그래프 엔진을 선보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60시간으로 늘리고 부드러운 작동감을 자랑하는 컬러밀도 장착했습니다. 스타트 푸셔를 누를 때 헛눌림 현상 같은 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된다는 게 칭찬할 만한 시계였습니다. 물론 고급 부품인 트리오비스 레귤레이터나 글로시드르 밸런스 휠 같은 시계 매니아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품들이 활용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외에 컬러밀을 장착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타 브랜드 대비 압도적으로 좋은 가격대에 선보이는 스위스 회사가 있다면 엘사 정도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이 모델은 특별한 할인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컬러밀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호소력이 있는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시계였고요. 벨주 7750 설계 자체가 크고 두꺼운 무브먼트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크로노그래프들도 크고 두꺼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시계는 수치에 비해서 상당히 체감이 작게 느껴집니다. 절 못 믿으시겠다면 꼭 매장에 가셔서라도 이 시계가 어떻게 손목 위에 올라오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7750 기반의 크로노그래프들과 비교해 보신다면 압도적으로 작고 얇게 느껴지는 시계일 겁니다.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모르되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꼭 후보에 올려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꼽으신 올해 베스트셀러 2위는 또 문페이지입니다. 1위는 쿼츠 문페이지였다면 2위는 오토매틱 문페이지인데요. 이 모델 역시 한국 시장 전용 모델입니다.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채택했던 FC715 컬렉션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범용 문페이지 무브먼트와 결합한 다음에 가격대를 획기적으로 내린 모델인데요. 개인적으로 1위를 차지한 쿼츠 문페이지 모델보다도 다이얼의 비례는 더 완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실버 선버스트 다이얼 위에다가 다면적인 아플리케 인덱스를 올려놨는데 각과 면이 정말 섬세하게 잘 살아있는 아플리케 인덱스고요.
한국의 시계 팬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도핀 시분침도 거울처럼 닦아놓은 데다가 칼각을 정말 예리하게 드러냈습니다. 100만원대 시계치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훌륭한 시계지만은 세상에 완벽한 시계는 없고 트집을 잡으려면 단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폴리시 되어 있는 라운드 케이스는 40.5mm인데 이거보다 1에서 2mm만 더 작았으면 더 클래식한 아우라가 보다 잘 다가왔을 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00만원대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는 대부분 40mm 전후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 시계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보이는 무브먼트도 로즈 골드빛 로터에다가 콜리마송 장식이 되어 있는 브릿지로 성의 있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외모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클래식 드레스 시계인데요. 이렇게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하이엔드 드레스 시계의 감성을 좋은 퀄리티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잘 전달해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꼽은 좀 더 주목받았어야 할 시계 3위는 매니팩처 월드타이머 서울 에디션입니다. 그동안 월드타이머를 볼 때마다 우리가 서운하게 느껴왔던 게 우리 한국 시간을 대표하는 도시가 서울이 아니라 도쿄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도쿄 대신 서울을 한글로 쓴 특별한 월드타이머 한정판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금방 완판이 됐었습니다. 후속 모델로 나온 또 다른 서울 에디션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울 에디션에서는 서울을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색깔도 흰색으로 바뀌었죠. 같은 가격대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월드타이머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경쟁 모델들이 전부 다 월드타이머 전용 엔진이 아니라 GMT 무브먼트를 장착한 불완전한 월드타이머 시계들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개발 능력이 있는 브랜드답게 월드타이머 전용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브먼트가 조작 방법이 조잡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입니다. 불완전한 보급형 월드타이머들이 세계 시간을 보기 위해서 베젤을 따로 돌려야 하는데 반해서 이 시계의 경우에는 12시 방향의 안쪽 챕터링이 언제나 시계가 가리키는 현지 시각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1단계로 뽑아둔 상태에서 내가 있는 시간대를 12시 방향에 맞춰두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도시의 시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도 수학대 시계처럼 에나멜로 세계 지도를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썬버스트 다이얼 위에 입체감 있게 세계 지도를 표현해 놔서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다이얼입니다. 월드타이머 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지만은 거기서도 이벤트 같은 게 걸려 있을 때는 가격이 더 합리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인기가 있는 시계지만은 좀 더 주목받고 평가받아야 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월드타이머라는 점에서 3위로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꼽은 베스트셀러 3위는 하이라이프 코스크 컬렉션입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시도하는 모처럼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브랜드에서 최초로 시도한 코스크 인증 시계이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 시류를 잘 따라가기도 했고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처음으로 정확한 타임 키핑에 좀 더 집중한 모델이어서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른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이 각지고 모난 시계들이 많은 반면에 유려한 곡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제가 이 케이스에서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 손톱 모양의 빗면입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지만은 누가 봐도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시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클래식 컬렉션의 형태상의 특징들을 하이라이프 컬렉션에도 반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이라이프의 독특한 곡선들이 을의 어느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참고한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브랜드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디자인의 배경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클래식 컬렉션과 하이라이프 컬렉션 사이에 일관성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니까 평범해 보이던 다이얼이나 핸즈의 선택도 실은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백의 장식도 좀 더 성의가 있고 크라운의 방패 로고 장식도 그렇고 버터플라이 클래스프의 로고 디테일도 그렇고 클래스프를 열었을 때 멋진 페를라주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 시계의 체감을 사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이니까 T사나 M사의 모델과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요. 세 모델 모두 자기 가격대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델들이니까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드레스 시계로 성공한 회사다 보니까
하이라이프에도 드레스 시계의 지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T사의 모델과 비교하자면은 방수 스펙이나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부족하지만은 좀 더 가격대가 있는 시계이니만큼 상대적으로 나은 퀄리티와 좀 더 구석구석에서 신경 쓴 고급스러운 체감이 장점이 될 테고요. 코스크 인증을 받은 좀 더 정확한 무브먼트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거의 가격대가 같은 M사의 모델과 비교하자면은 방수 스펙은 좀 밀리지만은 덜 오마주스러운 좀 더 오리지널한 디자인이라는 게 하이라이프의 장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는 게 기분에 따라서 스트랩을 갈아 끼우시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좀 더 드레시한 시계라면은 하이라이프는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위를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차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까레 컬렉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재고가 많았다면은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됐을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온 재고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진입할 정도의 판매고로 올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차상으로 꼽아봤습니다. 아르데코풍의 디자인을 이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 거의 쿼츠 스위스 시계의 가격으로 오토매틱 시계인데 이렇게 잘 살려놔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요거를 아차상으로 꼽으면서 오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연말 결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시계 중에서 어떤 시계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생활인의 시계, 저는 김생활이었고요. 15일 워치 인사이드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